안녕하세요, 가꾸레 소원입니다. 아따, 역시 춥습니다. 근데 지금은 별도 있고 달도 있고, 달도 있거든요. 달도 있고 저 옆에 이렇게 별들도 있고. 근데 눈은 내려요. 근데 이게 이슬인가 봅니다. 이슬이 날이 너무 추우니까 이슬이 얼어서 내리나 봐요. 제가 어제는 올라가서 도저히 안 돼서 또 소문을 가렸습니다. 날이 너무 추우니까 얘네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그다지 없어요. 그래서 판자를 아예 옆으로 눕혀가지고 오늘 아까 저녁 때 올라오니까 눈이 안에 쌓였더라고요. 이제 판자를 저렇게 세워놨었거든요. 세워놨었는데 눈이 내리고 자꾸 바람이 부니까 안에가 소문이 막혀요. 그래서 어차피 이 상태로 보면 내일도 추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야들이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내일 아침에 이제 해 뜨면 또 올라와서 걷어줘야 되고.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나올 확률은 적다, 이 생각에 판자를 옆으로 완전히 눕혔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이렇게 보면 소문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판자를 눕혀가지고 완전히 눕혀서 가려주기로 했어요. 네, 일단은 뭐 벌이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어제는 나왔더라고요. 어제 소문이 막혔습니다. 판자를 세워놨더니 벌들이 이제 안에서 열이 생기니까, 더우니까 밖으로 기어 나오려고 애를 쓰고 그 중에 몇 마리가 죽었더라고요. 이게 눈이 쌓여서 그래요. 입구를 막아버리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오늘은 판자를 눕혔어요. 눈은 안 올 것 같긴 한 날씨인데, 근데도 지금 싸래기라고 하죠. 싸래기 눈이 날립니다. 싸래기 눈이 날리니까 뭐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와봐야 뭐 좀 오다가 마를 것 같은데, 공기는 굉장히 차요. 굉장히 차고, 이렇게 카메라를 두고 있는 이 손이 시려요. 굉장히 시립니다. 네, 올해 이제 알아들으신 분도 있고 그냥 지나간 말로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긴 한데, 제가 올해 딱 차를 여기까지 가지고 올라옵니다. 공장까지 가지고 올라오는데, 올해 딱 눈이 내리는 걸 보고 올해는 공장에 차를 가지고 다니기 참 어렵겠다라는 말을 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눈이 그만큼 올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이 새끼는 너는 망을 왜 찢어놨냐. 들어가 자라 임마. 춥다. 개들은 물을 데펴갖고 줬는데 또 금방 다 얼었어요. 처음에 눈이 왔을 때 공장에 차를 가지고 물을 넣는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눈이 내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오랫동안 제 영상을 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신 분들은 조금 의아해하기도 하고 말을 알아듣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제 영상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눈이 왔으니까 당연히 못 올라가지, 그렇게까지만 생각을 했을 거고,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는 만큼 보인다. 손가락 깨져. 제가 포크레인으로 눈을 싹 긁어놨어요. 눈을 싹 긁어서 한쪽으로 차가 올라오게끔 만들었는데, 며칠 올라오고 또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는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와, 손가락 깨지고. 욕심을 버리고 벌들을 강군으로 키운다면
가망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욕심을 버리지 않고 욕심을 좀 부려서 예를 들어서 뭐 벌도 판매하고 꿀도 좀 따야 되겠고 그런 욕심을 부린다면 별로 좋은 결과는 못 갖고 올 거예요. 그만큼 올해는 벌이 잘 안 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와, 손가락 깨진다. 결과적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그래도 벌도 지켜낼 것이고 또 꿀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욕심을 부리게 되면 이게 이제 동네에서 트랙터로 이장님이 트랙터로 분을 싹 치워놔서 동네 길은 그래도 사람이 다니면 문제가 없고 올해는 욕심을 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농산물은 올해 풍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잘 될 것이다. 근데 쫄딱 망할 것이다. 결국 농산물은 풍년이 되겠지만 그 농산물을 제가격 받고 팔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만큼 농산물이 올해는 좀 잘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사화라 올해가 사화기 때문에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열 아래서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아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본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라 이게 다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들이죠. 우리 조상들이 해왔고 그렇게 생활해왔고 그런 것들을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드리는 거라 이게 100%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쭉 지켜보다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크게 틀리다거나 그러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조상들의 지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자기 자리를 확고히 잘 단단하게 지키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냐. 손가락이 깨져. 아따, 며칠 있으면 보름 되겠네. 달이 엊그제는 반달이었는데 이제 배가 살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이 병들어가고 잘못돼 가는 건 생각이죠, 생각.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한 번씩. 7.5요 5가지 욕심과 7가지 감정. 너무 치우치지 마라. 이게 적당히라는 말이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적당히 해라 그런 얘기예요. 화를 내는 것도 적당히 하고 도를 지나치지 마라 그런 거죠. 어느 적정순, 즉 대풀이 되는 때까지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적당히 화내고 상대가 알아들었으면 멈춰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즐겁다 해도 그 즐거움을 너무 강하게 가져가면 화를 자초하게 되죠. 이게 즐거운 것도 적당히 해라. 내가 계속하면 계속 즐겁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즐거워하고 멈출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욕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욕이라고 해요. 인간의 욕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면욕이라고 그러죠. 잠자는 것, 잠자는 욕심, 그 다음에 먹는 것, 먹는 욕심, 이런 것들도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 한다 그런 얘기죠. 적당히 잠자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풀리고 내 몸이 정상화됐다라고 판단되면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끊임없이 그 욕심을 부려서 계속 누워서 잠자면 결국 폐가 상하죠. 왜? 폐는 누워 있을 때 상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누워 있을 때. 잠깐 누워서 휴식 취하고 우리가 하룻밤을 잘 때는 폐가 건강하지만 그 이상을 누워 있게 되면 폐가 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적당히 자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아프고 기운이 떨어지면 오래 누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오래 누워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는 결국은 폐는 힘을 갖고 있고 그 다른 장기가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근근목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목기가 약해진 상태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그래서 오래 누워서 안정을 취하면 폐의 사기는 떨어지고 목기는 힘을 갖죠. 왜? 활동하지 않고 계속 누워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고 가는 그만큼 노동을 안 하기 때문에 회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오래 누워있다 보면 결국 먹는 것도 그만큼 먹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목국토가 가능한 것이고 목국토를 해서 비위가 끌고 가는 영양분을 간이 취할 수 있죠. 간이 취해서 간이 회복하는 그런 힘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먹으면 식곤증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식곤증이 온다는 건 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액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 즉 다시 말하면 혈이라고 하죠. 혈이 위로 몰리기 때문에 뇌가 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밥 먹고 나서 바로 움직이면 위를 상한다라는 얘기는 밥 먹고 나서 바로 움직이게 되면 혈액을 위로 끌고 와야 되는데 위로 끌고 오지 못하고 소화를 못 시키면 위에서 정체가 되죠. 위에서 정체가 된다는 건 결국 위를 상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먹었으면 싸야 한다 이 얘기밖에 안 돼요. 그 말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요. 모든 이가 정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그 와중에도 여러분의 고민은 결과적으로는 일부다. 어느 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걱정을 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고민을 한다 해도 15가지 이상을 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나 그냥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나
고민은 딱 15가지 이상을 넘지 않더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욕심을 조금만 낮추고 내가 있는 상황에서 정도를 지킨다면 좋은 결과는 옵니다. 물론 뭐 나한테 천복이 없는데 천복을 기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먹고 살고 편안하면 그게 천복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 이하로 더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 또한 굉장히 큰 행복이라는 걸 사람들은 알아야 하는데,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거고, 욕심을 과하게 부리다 보면 결국은 망하는 거죠. 힘들어진다, 그런 의미죠. 그 뒤는 우리가 수없이 봐왔잖아요. 사업을 너무 확장하는 사람들, 무리하게 확장하는 사람들, 결국은 이혼하고 폐가망신하고 어느 날 거지가 돼서 지하철역에 쪼그려 앉아서 밥 얻어먹는 신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때가 천복이었다는 얘기죠. 그 천복을 누리면서도 자기가 천복을 누리는 줄을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욕심을 과하게 부린 거고, 욕심을 과하게 부림으로 인해서 망하는 거죠. 망하니까 처자식도 떠나고 이혼당하고, 왜? 빚에 쫓겨다니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지하철역에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본인이 설계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알아채면 좋죠. 내가 이만큼 설계했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알면 좋습니다. 근데 자기가 설계해서 이 세상에 나왔으면서도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욕심을 부리고 화를 자초하는 거죠.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을사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의 을사년은 그다지 좋은 역사가 아닙니다. 치욕적인 역사라는 거죠. 그 얘기는 을사년에 그러한 기운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을은 음목으로, 쉽게 말하면 약한 목이죠. 을목으로 약한 목이에요. 큰 힘을 갖고 있지 못한다 그러는데, 을은 경과 합을 합니다. 그래서 을경합금이라고 하는데, 을경합금이라는 건 금기운으로 바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목이 양목이기 때문에, 약한 목이기 때문에 경과 합을 한다고 해서 강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약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약금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따지면 금기운은 대장의 기운이잖아요. 대장의 기운이기 때문에 대장 질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돼요. 또 평소에 대장 질환이 안 좋았던 사람들은 자주 걸어주시고 좀 활동적이게 움직여 주시는 게 좋죠. 왜? 대장을 따뜻하게 데필 수 있는 건 걸음입니다. 좀 능력이 된다면, 체력이 된다면 좀 뛰어주는 게 좋고, 홀딱홀딱 뛰어다니는 게 좋고, 그것도 안 된다면 한 2km 이상, 시간 날 때마다 2km 이상 계속 걸어주는 건, 운동 삼아서, 노동이 아니라 운동 삼아서 걸어주는 게 여러분의 대장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비결이고, 대장이 따뜻해진다는 건 양명조의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에어컨 얘기를 한 이유가, 에어컨 자체는 우리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를 시원하게 해준다는 건 쉽게 말하면 방 공간, 하나의 공간을 습을 말리고 시원한 바람을 계속해서 내뿜어야 하는데, 이런 기운은 결과죠. 그러면 이 에어컨이 그런 시원한 바람을 내뿜기 위해서 실외기라고 하는데, 실외기는 엄청난 열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 인간에 적용한다면, 대장은 양명조의 기운을 우리 몸에, 온몸에 퍼뜨리기 위해서 대장은 따뜻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장이 따뜻하고 윤활해야 우리 몸이 금기가 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양명조의 기운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대장이 따뜻하고 활동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올해 대장의 기운은 약하다, 이게 결론이죠. 물론 대장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평소에 대장의 기운이 안 좋은 사람들, 대장은 폐와 한 쌍입니다. 그러니까 폐가 안 좋아도 대장은 나빠질 수 있고, 대장이 안 좋아도 폐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폐, 대장을 관리를 잘 하는 게 좋죠. 인간이 마지막에 죽는 건 폐로 인해서 죽습니다. 폐가 기운이 없어서, 폐가 병이 걸려서, 그래서 죽는 거죠. 그만큼 폐가 중요하다. 우리의 생명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도 폐가 하는 일이고, 그 폐의 기운이 끊어지면 인간은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 대부분, 아니 거의가 결국 폐 질병으로 마지막에 숨을 거둔다라는 연구 결과는 나와 있어요. 그만큼 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올해가 약금이기 때문에 폐대장이, 폐대장이라고 하기보다는 대장이 약해진다, 약한 사람이 고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좀 자주 걸어줘라. 한번 걸을 때 한 2km 근다고 이 한겨울에 걸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 바보 같은 짓입니다. 냉풍에 조장병 나니까요. 그런 짓은 하지 마시고, 이제 이 한겨울이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걷는 운동을 좀 많이 해줘라. 많이 해줘서 대장을 활성화시켜라. 허리가 아픈 사람들, 골반 바로 위, 허리가 아픈 사람들도 대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목이 틀어졌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경우도 많고요. 대장 자체가 안 좋아서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목이 틀어졌다면 목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운동을 좀, 그게 도리도리잖아요. 목을 돌려주는 거, 도리도리를 잘 해서 목을 좀 풀어주시고, 목을 풀어주면 허리는 안전성을 가집니다. 고요합니다. 지금 시간은 1시가 58분이 막 넘어가고 있고요. 세상은 고요하고 냉기가 엄청나게 강하게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밤도 편안히 주무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